자, 안녕하세요. 유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IT 그리고 보안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전원과 생성형 AI의 확산 속에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단순한 리소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많아질수록 관련된 보안 리스크는 점점 더 심해지고 높아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약 30% 정도가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도 있다고 보니까 관련된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때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막대한 이미지 재고의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특히나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의료산업, 교육이라든지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서 관련된 이런 개인 식별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보호할 것인지가 필수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츠맨 웨비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또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전환 과정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웨비나에서는 듣지 못할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으니까요. 꼭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인젠트의 이용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젠트 기술본부에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엑스퍼DB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그 인포시어 트랜스라는 제품을 컨설팅하고 프리세일즈하고 있는 인젠트 이용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젠트의 변승우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인젠트에서 엑스퍼DB 개발과 인포시어 개발 그리고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변승우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두 분. 네. 스튜디오에서 두 분 모시기는 또 처음이시죠? 네. 변프로님은 처음 웨비나 하신다고? 네, 이번이 처음입니다. 굳이 안 나온 다음 한 걸. 마케팅에서 꼬셔가지고 나오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초청해주셔서, 초대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관련된 주제가 아마도 다른 웨비나에서는 아마 듣기 어려운 그런 컨셉의 주제일 것 같아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변프로님의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사님,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개인정보 식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유출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보시기엔? 실제로 그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은 또 공유라든지 뭐 어떤 개방, 이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런 쪽의 비즈니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던 신뢰를 정말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요즘 위험 요소들이 많이 목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은 뭐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해야 될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렇게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출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유출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 유출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인포시어 트랜스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유출이 되더라도 악용할 수 없도록 그 유출된 정보가 정말로 개인정보에 대한 효용성으로 떨어지게끔 되는 거죠. 변환이 이루어져서 마이그레이션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출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유출이 되더라도 그 정보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출을 막게끔 하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전략은 당연히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만약 혹시라도 뚫렸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다른 도메인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어떤 분야에서 이런 제품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그 대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의료 데이터 특히 엄청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의 전 부분에서 다 필요한 솔루션이에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도메인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다양한 고객 그런 정보 민감 데이터를 다루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왔던 관련된 웨비나가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관련된 내용도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온라인 설문조사도 중간에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민감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포시어 트랜스라고 하는 인젠트의 테스트 데이터 보안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용우 이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포시어 트랜스로 완성하는 테스트 데이터 보안 전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제 인젠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네. 오래됐군요. 네. 사반세기군요. 오래됐지만 네. 굉장히 청년 같은 회사입니다. 25살이고요. 청년 같은 회사고 네. 매년 이제 고객들과 더불어서 한 네. 20% 가량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계속 이제 자라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누적 레퍼런스는 1,500건 네. 이상 가지고 있는 건실한 그 IT 솔루션 전문 회사고요. IT 솔루션 전문 회사답게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네요. IT 부문에서 특히나 이제 그 문서 관리 시스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대내외 채널 연계 솔루션들, 이런 라인업들이 기존에 많은 시장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데이터 사업 본부에서 데이터 사업 부문에서 엑스포디비라는 네, 엑스포디비. 네,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네, 솔루션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채널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그 인포시어 트랜스라는 보안 제품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라인업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 정표 잠깐만 보여주면 실제로 이제 엑스포디비를 지금 이용우 이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포시어 트랜스라고 하는 이제 컨셉을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얼핏 이제 보안 관련된 솔루션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 DB를 담당하는 이 디비전 쪽에서 또 팔로우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보안 전략이라든지 네. 데이터를 다루는 보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식이 더 많이 있고 해서 네네.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알겠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관련된 이 민감 정보를 막으려고 하는 쪽은 어떤 보안적인 어프로치가 가야 되겠습니다만 네.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는 또 DB를 만드는 DB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잘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DB 전문 기업이고 그렇죠. 내부에 뭐 R&D 팀도 그렇고 DB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네. 그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고 네. 넓기 때문에 이런 보안 솔루션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님 쪽에서 엑스포 DB 하시는 분이 왜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얘기하시나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갸우뚱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관련성이 있겠다 이렇게 싶네요. 네, 아무래도 더 연관성이 더 있는 부분이라서. 네. 좋습니다. 네, 계속 설명드리면 오늘은 뭐 TDM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이제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TDM에 대한 개요 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인포시어 트랜스 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장에서 경쟁하는 뭐 이런 솔루션들과의 어떤 경쟁력, 차별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뮬레이션도 간단히 있으시죠? 네. 실제 고객사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고 시뮬레이션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사실은 이제 이 솔루션 얘기할 때 입에 잘 안 붙거든요. 네. 인포시어 트랜스 맞죠? 네, 인포시어 트랜스입니다. 인포시어 트랜스.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TDM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계속 설명드리면 우선은 아무래도 그 보안 영역에 있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좋습니다. 우선 뭐 정보보호 기술이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 물리적인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보안, 뭐 그 정책적인 보안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를 포괄하는 그 정보보호 기술이 있고 그 안에 오늘 주제로 하는 그 개인정보 보호하는 기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가 아무래도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뭐 법령을 제정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카탈로그의 정보 보호라고 하는 큰 카탈로그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한 영역으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리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흐름을 좀 보면은 과거에는 우선은 그 정보를 한 군데에 몰아놓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보 보호의 거의 대부분의 기술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뭐 AI도 정보들을 많이 가져다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화두이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하려면은 이게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되도록 해야 되는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기술들은 뭐 그 감형화라든지 아니면 뭐 비식별화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뭐 테스트 데이터 변환, TDM 이 개념이 생소하시겠지만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전부터 나왔던 개념이고 최근에 조금 더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오늘 좋은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프로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로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자체를 그냥 안전하게 보호만 하면 이게 이제 충분한 어떤 상황이었다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야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이제 화두가 떠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주제가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실제 데이터가 있으면 다른 차세대나 새로운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대가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실제 고객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이용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변환이 이루어져서 실제 만약에 그게 유출이 되더라도 그 문제가 없도록 그 실제 사용하고 개발하는 사람들도 이제 실 데이터와 같이 변환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개발에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실제로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례 때문에 이런 솔루션에 주목을 한 거예요. 과거에 10년 넘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도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데이터를 보호하는 어떤 디비전이 아니라 활용하려고 하는 뭐 개발 부서라든지 서비스 영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쓸 테니까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보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덜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에서 그렇게 그냥 쓸 것 같은데요, 그냥 실제로. 네, 맞아요. 이런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업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은 저희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거는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이제 인력 베이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으로 대체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그 중요 기술들 몇 가지 밑에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앞에 이제 세 가지는 공개를 위한 기술이거든요. 이걸 활용하고 공개를 위한 기술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테스트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TDM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약자를 좀 따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 매니지먼트, 테스트 데이터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솔루션이고요.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이제 운영 시스템의 암호화도 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데이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개발 환경으로 빈번하게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옮길 때 비식별을 해서 옮겨라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솔루션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사례가 어떤 과거에 이제 10년도 초반 즈음에 뭐 카드사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세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누군가가 USB로 전체 데이터를 유출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솔루션이 많이 주목을 받고 그 시기에 이제 많이 붐업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이럴 때도 필요한 솔루션이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어떤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길 때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그러겠죠. 필요한 솔루션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 중에는 뒤에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한 정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TDM, TDM이라는 컨셉은 확실하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관리 소홀이라든지 뭐 도덕적 해이, 이런 해킹 같은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개발 환경으로 데이터가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이제 데이터가 유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악의적 접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단순 실수로 인해서 뭐 본의 아니게 유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고자 하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이런 상황들,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도 뭐 부족하지 않은 부분인데 법령으로도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한 3가지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뭐 운영 환경의 데이터를 테스트 환경으로 넘길 때는 비식별화해라. 이런 부분. 그리고 넘길 때 항상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넘긴 데이터, 이용이 끝난 데이터는 항상 삭제해라. 뭐 이런 식의 한 3가지 정도의 큰 줄기의 법안이 있어요. 고시를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거를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어떤 도메인이 별도로 있는 거죠? 현재 도메인이 뭐 별도로 과거에는 1금융권은 무조건 갖춰라라는 방향이 있었고 지금은 뭐 1금융권 아니더라도 먼저 우선은 필요에 의해서 찾고도 계세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도메인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꼭 반드시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강제로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기업의 신뢰도가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해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설득이 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만나면. 수요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이게 뭔지 막 설명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법령으로까지 정해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이제 인포시어 트랜스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면 인포시어 트랜스는 아까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테스트 데이터 변환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고요. 구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운영 쪽이라고 할 수 있고 소스라고 할 수 있죠. 소스 쪽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거를 가명화, 개인정보로 판명되는 것들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로 변환한 다음에 개발 환경이라든지 타겟 쪽에 적재하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기 변환의 복잡도 같은 이런 알고리즘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어떤 항목들을 암호화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또 뭐 속도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얼마나 자동화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프로님?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이관하고 변환뿐만이 아니라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도 저희가 실제 그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는 거를 복화하면 그게 실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실데이터를 다시 저희가 변환을 거치고 변환을 하면 실데이터가 저희가 변환된 정보가 되니까 그 변환된 정보를 암호화까지 해서 이제 타겟 쪽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기능도 포함. 여러 가지 어떤 변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그 방법들이 다 있는 거군요. 좋습니다. 우선은 이 솔루션 자체가 조금 낯설다 보니까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지라는 궁금증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는 뭐 소스랑 타겟 DB에 대한 환경 설정, 그리고 관리자 같은 이런 관리자, 실무자, 뭐 승인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권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환경 설정 부분에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 컬럼들, 개인 정보가 포함된 이런 컬럼들을 실제 변환 정책을 입히는 이런 작업 등록 이런 것들이 이제 2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질 거고 법령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승인 받는 프로세스, 결제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그게 끝나면 이제 비로소 실제 데이터가 변환되고 이관이 되는 이런 수행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요. 기본적인 이런 테스트 데이터 변환에 관련 이 업무 프로세서의 주관 부서는 뭐 어디 데이터를 처리하는 IT 부서인가요? 보통은 보안 쪽인가요? 어떻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은 개발자가 가장 밀접하게 다루시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DBA 분들 그분들도 밀접하게 관리를 하시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 팀이 따로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런 솔루션은 또 보안 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회사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은 이제 개발자, DBA, 보안 팀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부서가 같이 이 솔루션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볼브해서 관리를 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요청이나 승인 같은 부분에서 보안팀의 승인을 받는 이런 결제 프로세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알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우선은 개인정보,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개인정보는 보통 잘 관리가 되지만, 뭐, 개인정보로 분류되지 않은 컬럼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고 계속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검출하는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싶네요. 그래서 보통은 잘 관리를 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컬럼 그 설계를 하실 때 이름, 주민번호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비고란이다. 거기에는 이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전화번호도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군 비고란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관리 안 되는 것들은 저희 솔루션에서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개발 환경으로 넘어갈 때 변환되지 않는 데이터를 없게끔 하는 이런 검출 기능이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네요. 생각지 못했지만. 이런 기능이 먼저 필요하고 검출했으면 변환해야죠. 그렇죠. 변환 기능 그리고 변환했으면 이행해야 되는 이행 기술 기능 이런 게 들어가고 보안 그 솔루션이니까 아무래도 뭐 권한 관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보안 요소들이 들어가고요. 결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기능이고 밑에는 이제 편의 관리 기능 관리자 입장에서 얼마큼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리 기능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뭐 원천 DB가 있을 거고 타겟 DB가 있을 건데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이 됩니까? 매핑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대1로 원천이랑 타겟이랑 뭐 그대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원천 데이터를 분리해서 여러 그 테이블에 나눠서 이관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매핑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이 솔루션이 뭐 기존에 이제 원천 DB랑 같은 구조로 옮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이관하는 데도 굉장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건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데이터 변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컬럼 매핑, 테이블 매핑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도 강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매핑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뭐 핵심 기술이라고 실제로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웬만한 이제 개인 정보들은 다 변환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알려진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 기관에서는 그 기관만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 같은 이런 패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변환할 수 없는 데이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변환하는 어떤 정책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 정도에 뭐 이메일, 날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필수 요소고, 당연히 그렇겠죠. 거기를 벗어나는 것들도 저희가 변환 정책을 만들어서 제공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또 이런 정보 말고 어떤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련된 질병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일 테니까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는 또 별도로 또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필요하겠네요. 그 병원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각 은행사 이제 은행사들은 각 제1금융, 2금융 보시면 그 계좌번호 입력할 때 계좌번호마다 그 은행이 틀리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룰이 다 다른 거죠. 그 은행의 계좌번호도 그 해당 은행의 룰에 맞춰서 저희가 변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 테스트 데이터 변환 기술 자체가 우선 전혀 이제 원본을 유추할 수 없는 데이터로 변환을 하는데 구조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구조가 망가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개발자들이 이 데이터는 어떤 정보라는 인식은 가지고 개발이나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제 다루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 개발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텐데 이 변환이 완전히 엉뚱하게 돼버리면 아예 데이터를 개발에 활용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검증할 때도 어떤 패턴을 가지고 유사한 형태이지만 원천 정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요 기술의 핵심이군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뭐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스위치 같은 것들 마찬가지고요. 네, 네. 밑에 이메일 같은 부분을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뭐 한글 도메인을 쓴다라고 네, 하면 북한으로 예,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원천 데이터의 타입,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네. 변환을 한다 이런 거고 날짜 같은 경우에도 13월 32일 없잖아요. 그렇죠. 저런 데이터가 나오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거 뭐지 하실 텐데 저것도 유효한 값으로 전환이 돼야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체크 디짓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변승우 프로께서도 설명하신 것처럼 네. 특정 뭐 그 정보의 패턴 같은 고유한 그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변환한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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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유형이 조합된 그 자료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것들은 이제 한 가지 정책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정책을 조합해서 적용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변환 정책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한 적용은 뭐 관리자가 판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룰 베이스가 있나요? 대부분은 네. 저희가 그렇습니까? 가지고 가는 룰보다는 고객사에서 가지고 있는 룰을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네. 네, 네, 네.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신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선 정책은 뭐 그런 식으로 그 제공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관리자가 이 컬럼에는 뭐 이름과 전화번호가 같이 조합되어 있어라고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저희 정책을 같이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네. 적용도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변환에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히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앞에는 예제가 너무 많아서 조금 복잡한 화면이었는데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본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그리고,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리고 유효한 값으로 변환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합해서 쓸 수도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죠. 질문 잘 해주셔가지고 답변을 미리 드렸는데 네네. 그 사용자가 보통 이제 DBA거나 보안 담당자거나 아니면 개발자 보통은 이런 형태로 그 진행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뭐 팀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누구는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승인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그 역할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약간의 그 권한을 달리 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안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야 되고 책임도 같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아까 잡등록 그 작업을 하려면은 그 작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그 작업할 수 있는 그 기능들 여기에 네.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네네. 권한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을 네. 보안 설정 쪽에 들어가고요.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결제 프로세스도 보안 영역에 같이 들어가서 이런 형태로 다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관련된 그 솔루션 안에서 다 처리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보안 권고 사항 그런 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네. 충실히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편의 기능인데 뭐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 오늘 뭐 데모에서도 좀 나올 텐데 실제 데이터가 얼만큼 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변환 서버가 리소스를 얼만큼 쓰고 있느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이제 고객사들이나 만나볼 때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실제 이제 DA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델러나 이런 분들이 직접 만들고 그리셔야 되는데 저희 툴에서 직접 뽑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SI 사업이나 이런 거를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능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그림 한번 나왔었는데 실제 이 테스트 데이터 변환 환경이 굉장히 구성 자체가 심플합니다. 네. 소스 그리고 변환 서버, 타겟 서버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변환 서버에서도 리소스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스펙 정도로만 있으면은 네네네네. 변환 작업이 그러니까 실제 변환 과정에서 리소스를 많이 소모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리고 변환할 때 그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파일로 그 절대로 이제 추출한 데이터를 파일로 가지고 있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 그 운영 쪽에서 메모리 기반으로 그 추출을 해서 메모리에서 변환한 다음에 적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환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겠죠. 네,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실제 고객사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게 변환도 하고 추출하고 적재하려면 성능이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내부에서 BMT 하거나 테스트한 결과로는 메모리 기반으로 뭐 변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 평문을 그대로 그 이관하는 거나 변환하고 이관하는 거나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관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밑에 이제 일반적인 필드에서 많이 쓰시는 RDB들은 다 이제 소스 타겟 그리고 상호간에 이기종 간에도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런 형태의 인프라도 다 제공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 페이지 잠깐 보면 DB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최근에 저희가 수행한 사업에서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DB 중에 외산 그 유명한 DB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MySQL 기반의 DB를 원래는 지원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 사업 요건이 그 DB를 지원해야 된다였는데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저희가 개발해서 실제 수주를 했던 사업도 있습니다. 국내 업체의 또 장점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까요. 프로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RDB들은 다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어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그런 중요한 DB, 그 식별 정보를 추출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다양한 형태의 어떤 DB라든지 유형들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추출해내는 것도 만만한 작업은 아닐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많은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DB들마다 어떤 구조라든지 아키텍처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질문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잘 아는 기업이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실까요? 실제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가장 많이 이제 이런 솔루션 개념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쓰셨던 고객들은 아무래도 1금융권이었고요. 1금융권은 대부분 이 솔루션을 다 갖췄을 거고 최근에 미팅을 해보면 이제 1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그 금융사들 필요한데 많이 도입을 안 하셨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이제 그 내부에 있는 DBA들이 직접 작업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TDM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잘 모르시고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희도 뭐 고객센터를 통해서 인입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그 키워드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미팅을 해보면 TDM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뭐 기술 명칭도 많이 낯설어서 많이 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말 몰라서 모르시는. 끝난 다음에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TDM이랑 컨셉 자체를 잘 몰라서 관련된 부분에 어프로치가 안 되시는 그런 기업이나 도메인도 있으시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금융권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공공 거의 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국민을 상대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엄청나게 많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필수로 필요한 솔루션이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RFP에 이런 그 요건들이 나와요. 그래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RFP 자체 그런 요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공공 쪽에서도 많이 필요한 도구고요. 앞으로 공공 쪽은 거의 의무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최근에는 많이 쓰시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료는 두말할 거 없죠. 의료 데이터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례에서도 어떤 그 의료기관들, 병원들, 대형 병원들 중에서도 본인들의 이제 의료 데이터들을 따로 관리하는데 이걸 이제 그 전체 이제 그 병원들에서 통합 데이터를 통합한 다음에 이걸 이제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는 식별 정보는 비식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유형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연구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암센터다라면은 각각의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모아놔야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뭐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렇게 작업했던 업체 중에서 또 다른 어떤 도메인 어떤 영역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메인이 있었는데 뭐 저희가 뒷장에 아마 그 사례 발표 때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발표한 제가 선곡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SI 사업자 대회 사업도 이건 뭔가요?
일단은 윗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TDM 본연의 기능이거나 아니면 뭐 마이그레이션 용도로 많이 쓰시는데 밑에 차세대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데이터 이관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대용량 데이터를 옮겨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데이터 이관 용도로 많이 쓰십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데이터 이관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스템을 재개발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검증이 수시로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차세대도 과거에는 뭐 이런 솔루션을 도입 거의 많이 안 하셨는데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공공 쪽의 RFP 말씀드린 것처럼 차세대 사업 RFP에도 이런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넣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사업에 많이 쓰이는 도구고, 그리고 차세대 사업을 많이 하시는 SI 사업자가 이 도구를 많이 활용하세요. 아, SI 사업자 쪽에서? 그래서 SI 사업자는 뭐 대외 사업도 많이 하고 대내 사업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차세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 많이 하는데, 거기서 보통은 데이터 이관이 대부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많이 쓰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런 이제 SI 사업자가 어떤 그 계약을 하거나 수주를 하기 위해서 할 때 이런 관련된 TDM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그 관련된 데이터를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어떤 제안을 하거나 했을 때는 충분히 더 메리트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뭐 저희 대형 SI 사업자 중에 특정 SI 사업자는 저희 툴 가지고 사업 많이 하시곤 했거든요. 좋습니다. 실제로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활용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앞으로도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고객들 많이 만나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셔서 못 쓰는 거지. 알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그런 뭐 이제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궁금증은 듭니다. 근데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좀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지 뭐 이렇게 바로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입이라든지 또 도입의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좀 소개가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오늘 장표로는 준비가 안 되는데 실제 그 구축하는 이 프로세스도 굉장히 짧은 게 이 제품은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추출, 뭐 변환, 적재 이런 본연의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업무 범위 자체가 그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능 자체로 대부분은 도입해서 쓰시는 거고 아까 그 변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관만 쓰시는 특별한 뭐 그 사용자의 번호 패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구축부터 기술 이전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끝나는 완성도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단 기간으로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거의 뭐 납품부터 끝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TDM이라는 어떤 컨셉과 또 이 인포시어 트랜스라는 어떤 제품의 특장점을 얘기를 했을 때도 되게 심플하다 싶었는데 실제로 도입하는 과정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조금 심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두에서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겠지만 뭐 아까 커스터마이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객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지만 이제 이후에서는 실제 고객사분들이 직접 이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하다 보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심플하다 보니까 고객사분들도 본인이 이관을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데이터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거를 가지고 변환한 프로세스라든지 운영 어떤 관리에 대한 내용들만 인지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특장점을 몇 가지를 요약해봤고요. 우선은 아까 그 주요 기능을 설명드릴 때 개인정보 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강조해 주셨죠. 검출은 사실은 인포시어 트랜스의 기능은 아니에요. 인포시어 스펙토라는 별도의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번들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인포시어 트랜스가 거의 한 묶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이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인포시어 스펙터는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를 검출하는 솔루션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DB들, 운영하는 DB들에 접속해서 스캔을 해요. 전체 테이블을 스캔해서 여기서 어떤 형태의 개인정보가 몇 %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테이블에. 이런 리포트를 제공해 줄 거고요. 그 리포트를 기반으로
인포시어 트랜스에서 변환 정책을 입히고 변환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잘 알려진 13개의 개인정보들 이런 것들의 패턴을 다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 검출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장이랑 어떻게 보면 연관된 장표인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 검출이라든지 검출된 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들을 변환 정책을 입히는 부분,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에서 하는 영역이 변환, 이관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운영하시는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 손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검출에 있어서 완벽하게 검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관리자들이 일일이 아이체킹을 하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저희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검출부터 그 변환 정책을 적용하는 부분, 약 반자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 솔루션에서 할 수 있는 자동화된 영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될 수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세이브도 많이, 리소스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말이죠. 네. 실제로 최근에 수주한 사업 중에 굉장히 그 H 계열사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 80여 개 되는 그 DB들의 개인정보를 다 끄집어내고 싶으셨던 그거로 막 수작업이라든지 어떤 매뉴얼로 작업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 기능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안이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인데 물론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원본 데이터를 동일하게 그 변환을 하게 되면 변환 정책을 적용하게 되면 항상 동일한 결과값으로 이렇게 변환이 될 거거든요. 근데 저런 것들이 당연히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동일한 그 데이터가 동일한 결과로 나온다라고 하면 원본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본을 유추하게 되면은 이 솔루션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환을 할 때 그 변환 키를 별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변환 키가 적용이 되면 약간 해시값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값이 적용이 되면 항상 결과값이 달라져요. 변환될 때마다 다른 값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변환을 하더라도 추론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차례 저렇게 변환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김씨다. 저는 이용우인데 예를 들어 그 이름이 계속 이제 이라는 단어가 음절이 이렇게 변환이 되네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어서 단어가 아니더라도 특정 음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특정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건 이제 보안성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고요. 이해했습니다. 네, 여기 드디어 이제 유즈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프로님 할 얘기가 나왔네요. 계속 좋은 얘기 잘 듣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제 저의 차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시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3가지 케이스로 이것보다 더 많은 레퍼런스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보시면 TDM, 마이그레이션, ETL이라는 키워드 형태로 크게 3가지 형태의 이제 저희가 유스 케이스를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내 사례 같은 경우는 업체 이름이 이렇게 오픈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은데. 좋습니다. 아주. 저희가 동의를 다 좋아요. 부분이라서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 아주 훌륭한 회사죠. 너무 좋은 회사죠. 여기는 TDM 오로지 저희가 그 오리지널 TDM의 그 펑션에 포커스한 그런 어떤 변환 정책을 변환하고 이제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운영의 데이터를 실 데이터를 변환하고 이관하는 그런 이제 TDM에 완전 딱 부합하는 케이스였고요. 서두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까 전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인정보 검출에 대한 이제 리즈가 조금 많이 큰 부분이었고요. 그래요? 왜냐면 아까 전에 또 얘기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주민NO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네임 이러면 누가 봐도 개인정보인 걸 알 수가 있지만 아까 비고란에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인포시어 이제 스펙토 개인정보 검출해주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으로 변환을 해야 되죠. 개인정보들을 찾아주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DM 성격에 플러스 개인정보 검출까지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개인정보 검출로 되었던 이제 개인정보를 그거를 저희 인포시어와 결합을 해서 네. 그 검출되었던 나왔던 것들을 변환을 입혀서 정책을 입혀 마이그레이션 했던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비스가 이제 이런 플랫폼처럼 네. 운영 사업을 하는 곳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네. 저희가 많은 DBMS를 수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 메인 DB가 티베로였고요. 네. 타겟으로 이관하는 DB가 오라클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기종 간의 TDM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홈쇼핑. 네. 네, 현대홈쇼핑에는 저기 보시면 마이그레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단순히 이제 변환이 없는 네. 이간의 용도로 한 번에 이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서의 저희가 이제 부딪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0개의 테이블에 1073기가 그리고 31개 테이블에 뭐 800기가 200개의 테이블에 211가 네.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빠른 시간에 네. 이간을 해야 되는 게 포커스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인포시어를 활용해서 단일 세션이 아닌 저희가 병렬 처리, 내부적으로 병렬 처리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네. 그리고 사실 마이그레이션 할 때 있어서 네. 빠른 것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네. 빠르고 정확하게 그렇죠. 검증까지 맞춰서 이제 잘 이루어진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관하기 위해서 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타겟 쪽에 그러면 인덱스라는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인포시어 트랜스 쪽에서는 타겟의 인덱스를 삭제를 해요. 네. 삭제를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속도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삭제된 인덱스들은 어떻게 네. 하냐? 네. 저희가 리빌딩 옵션이 또 있어서 삭제를 해놓고 마이그레이션이 끝난 후에 네. 그 삭제된 인덱스까지 생성해주는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고 그래서 변환 속도,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더 네.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순수 이제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변환이 없이 알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이관 용도로 활용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이벤트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홈쇼핑이 일회성이었다면 네, 네. 지금 여기 AK몰은 계속 이어지는 연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ETL이라고 되어 있는데 ETL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 네. 계속 증분되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인서트 저희가 이제 초기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이관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서트된 데이터 새로 만들어진 데이터 생성된 데이터들. 그리고 업데이트된 데이터만 가지고 이관을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ETL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서 이제 AK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 이제 쇼핑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메인 DB 운영 쪽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타겟 쪽에는 이제 뭐 쇼핑몰들, G마켓, 뭐 예를 들어서 11번가 같은 네. 온라인 쇼핑몰이 네. 그런 그 상품 정보와 동기화가 계속돼야 되고 실시간으로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상품 정보에서 금액이 바뀌었어요. 네네. 그럼 실시간으로 지금 11번가 뭐 네. GS 홈쇼핑 뭐 이런 그 금액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증분 데이터 그리고 5분 단위로 계속 양방향으로 네. 동기화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ETL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서 들어간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거를 프로젝트 수행하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네. 그래서 이 세 군데 다 좋은 회사이고 네네네. 저희가 이제 가장
각 케이스별로 네. 준비를 했고요. 뭐 실제로 이제 TDM 계속 제가 TDM을 얘기했습니다만 TDM 자체 원래 오리지널 목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고 네.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뭐 ETL이라고 하는 네. 지속적인 어떤 이관 작업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솔루션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죠?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단순히 변환하고 이관하고 개인정보만 저희가 서두에 이제 보안이나 개인정보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인포시어 트랜스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까지 활용에 도움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슬라이드 준비하신 전부시죠? 네, 알겠습니다. 심플하지만 또 확실히 또 새로운 컨셉의 어떤 아이디어인 제품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근데 이제 내용만 가지고는 잘 안 닿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잠깐이라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로님께서 시뮬레이션도 약간 준비해 주셨죠? 네, 한번 저희가 오늘 네.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데모 환경을 한번 네. 보여주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수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실수 없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한번 세스하는 거 상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오늘 데모를 준비한 인포시어 트랜스의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네. 여기 결제 대기, 뭐 승인 상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결제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네. 메인 대시보드에는 오늘 결제할 게 무엇이 있는지. 네. 실제 결제가 올라가면 저기 이제 어떤 항목이 뜨는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스 DBMS와 타겟 DBMS가 필요하고요. 네. 저희가 오늘 데모를 위해 미리 등록한 것 중에 네. 2번이 이제 저희 운영 쪽 DB라고 DB. 보시면 네. 네. 그리고 1번이 타겟 DB. 타겟 DB.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왔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실제적으로 변환 룰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화면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많은 36가지의 꽤 많네요. 네, 기본적인 변환 정책 룰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뭐 외국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다 여기는 뭐 한글 성명 뿐만 아니라 영문 선명까지. 네. 그리고 구주소. 그리고 신주소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도로명 주소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이제 개인정보들 네. 잘 변환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관리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특별하게 어떤 기업이든 어떤 항목에서 본인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저희가 뭐 고객사에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네. 그거는 여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변환 정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있는데 네. 여기 주민등록번호 하나가 있지만 네. 아래 보시면 또 있네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여권번호가 저 뭔가요? 묶여 있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이거는 한 컬럼에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업자 등록번호, 아. 여권번호가 같이 섞여 있을 그럴 수 확률도 있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변환 정책을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네.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업자 번호, 여권은 여권 번호로 네.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그러네요. 부분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에 있어서 지금 소스가 이제 위쪽에 보시는 여기 보시는 소스 데이터. 그게 소스 데이터고요. 네, 운영 데이터고 저기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민감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름 있고 영어로 돼 있기는 네, 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네네네. 주민등록번호는 뭔가요? 저기 주민등록번호처럼 보이진 않는데? 지금 현재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네네네. 네,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휴대폰 번호, 이메일, 네. 그리고 국가 이제 주소, 그리고 우편번호까지.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해당 테이블에 변환 정책을 보시면 지금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들에 대한 변환 정책을 입혀놨는데 방금 봤던 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변환 정책을 각각의 항목마다 이렇게 설정해 준 거군요. 네, 그러면. 컬럼마다 변환 정책명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는 아까 전에 이건 주민번호가 이상한데라고 하셨잖아요. 네.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그 암호화를 복호화하면 이거는 개인정보, 실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를 소스 복화를 하고요. 네. 소스 복화를 한 후에 그 복화된 실 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변환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어떤 항목이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 네. 얘를 먼저 복화를 한 다음에 네. 복화한 다음에 그 원소스를 TDM을 하고 네. 그다음 다시 암호화한다.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서 타겟에다가 변환된 정보에 대한 실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넣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타겟에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풀리더라도 만약에 복화되더라도 그건 실 데이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 구분 쪽에 소스 복화와 타겟 암호화를 지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변환 정책을 등록을 해놨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작업에 대해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즉시 실행으로 수행을 하지만 대부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위에 지금 현재 작업 모니터링으로 넘어와서 아래에 이제 실시간으로 추출 건수와 입력 건수가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네요. 네.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은 즉시 수행을 했지만 정기적으로 돌아야 되는 건들이 있다면 스케줄로서 등록을 해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아래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테이블 하나만 준비를 했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100개의 테이블이 있다면 위에는 전체 100개의 테이블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고요. 아래에는 그 100개의 테이블에 대한 테이블 건건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작업 모니터링 실제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앞서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재 마이그레이션 중에 얼마나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CPU나 모니터링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CPU와 모니터링에 대한 메모리에 대한 실제 아까 설명하셨던 실제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리소스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이 이제 리소스를 잡아먹는 제품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은 끝난 상태고요. 끝났습니까? 그래서 작업 수행 이력 보시면 이렇게 완료가 됐네요. 추출 건수 총 60만 건? 입력 건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문제 없이 끝난 거죠, 그러면? 지금 뭐 간단한 거라서 일단 1분 정도의 수행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에 의해서 혹시나 오류가 있으면 실수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로그 상세 보기를 위해서 오류가 이거는 지금 해당 컬럼이 없던 거예요. 컬럼이 없던 사용자의 실수 를 이제 테이블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고, 그죠? 항목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오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까 전에 저희가 100개의 작업을 수행했더라도 하나의 테이블만 다시 재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행은 완료되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완료된 결과를 한번 봐야죠. 여기 이제 소스 데이터가 아까 소스 데이터 아래쪽에는 이제 이관 완료 후에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걸 보실 변경된 데이터네요.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교를 한번 아이디 1번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1번으로 비교를 하면 소스 데이터에 이제 1번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운영 DB라고 운영 DB에 있는 데이터. 원데이터. 원데이터. 아래가 타겟 쪽 데이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름, 영문 이름, 이제 주민등록번호. 뒤쪽에 보시면 암호화된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다르고 이제 전화번호도 형태는 유지하지만 다른 번호로 변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국가, 주소, 알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확실히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 확실히 보이네요. 그리고 좀 간편하게 저희가 UI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고객 사례별로 어떤 데이터의 형태별로 각각의 항목들을 저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간편하게 뭐 버튼 하나로 그냥 스케줄링 해가지고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이 TDM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볼 수 있네요. 최대한 이제 사용자 위주에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에 초점을 맞췄고요. 뭐 편리한 것도 우선이지만 잘 변환이 되고 그 데이터가 오로지 검증 또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팀원들과 같이 개발을 잘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이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또 팔로우업을 하고 고객 사이드에서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신 분이 시뮬레이션 하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자, 시뮬레이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로 관련돼서 오늘 들으시면서, 야, 인포시어 트랜스 한번 해볼까? 네. 이런 분들 좀 연락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을 때 관련된 뭐 프로세스, 뭐 POC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고객분들은 기능 목록을 정의해서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막연하게 그냥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저희가 정리한 기능 목록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기준으로 검증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거기에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네. 그 POC 목록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저희가 네. 검증하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POC 전에 사전에 뭐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뭐 그 테스트 데이터 변환을 해야 되니까 뭐 원본 데이터가 네, 원본 데이터도 네,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저희 인포시어 트랜스에서 원본 데이터 생성도 가능하거든요. 아, 모든 준비가 우선 끝난 상태에서 네.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메인 이제 TDM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들, 기능들뿐만 아니라 약간 뭐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활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관련된 뭐 제1금융권은 거의 디폴트로 하실 것 같고 네. 또 관심 있게 연락 주시는 데도 많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미팅을 많이 하는 사례는 1금융권 말고 저축은행이라든지 네. 뭐 생명보험사 같은 이런 그 금융권에서 2금융권에서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근데 이 제품의 뭐 어떤 용도라든지 뭐 이름도 당연히 명칭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네. 그 키워드를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해서 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사들 많이 만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뭐 조금 더 홍보 활동 많이 해서 알려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금융사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교라든지 기업들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 심플하게 뭐 이제 예를 들면 TDM이 뭡니까? 라는 걸 설명하기부터 시작하면 일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네, 일단 TDM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홍보도 많이 좀 해주시고 네. 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나와서 또 관련해서 또 소개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이쯤에는 시그니처 질문으로 마무리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벗어나긴 어렵죠. 질문을 좀 드리고 관련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용우에게 테스트 데이터 보안 전략이란 그리고 변승우에게 또 인포시어 트랜스라 내용 가지고 화이트보드 있으시죠? 간단하게 한 줄로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웨비나 어떠셨습니까? TDM이라고 하는 컨셉 오늘 이 웨비나 이침의 웨비나를 통해서 제대로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 민감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기업들은 정말 무수히 많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은 회사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잘 활용해서 서비스화 시키고 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인젠트의 인포시어 트랜스 관심도 있으시면 꼭 좀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용호 이사님부터 네, 이용호에게 테스트 데이터 보안 전략이란? 네, 저는 네. 기초공사로 정의를 했고요. 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질문이 아니셔서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네. 물론 그 보안 전략이라는 거는 뭐 기업의 신뢰를 쌓는 건 정말 한참 걸리잖아요. 네. 오래 걸리는데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를 그렇죠. 잘 쌓아주셔라 하는 의미에서 기초공사. 알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네. 자, 변승우에게 인포시어 트랜스라. 연결고리이다. 네. 제가 이 회사 처음 와서 이제 맡았던, 연결됐던 솔루션이 인포시어 트랜스고요. 아, 그러세요? 이로 인해서 저희 이제 팀원들 연결되어 있고, 유지보수하면서 고객들 연결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인포시어 자체가 네. 소스와 타겟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과 사람 네. 그리고 시스템과 시스템 데이터와 데이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에게 인포시어란 연결고리이다 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연결시키네요. 네. 전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연결시켰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오늘 이쯤에는 네. 웨비나를 통해서 인포시어 트랜스라는 네. 컨셉 그리고 이 솔루션 처음부터 이볼브 하셔서 개발하시고 또 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 자식 같은 그런 솔루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부모의 마음이죠. 네,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관련된 다양한 어떤 도메인에서 고객 성공 스토리들이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또 업데이트하면 또 한번 기회로
그때 라이브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또 스튜디오에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직도 여러분들 아직 그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주시고요. 또 댓글에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혹시라도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이후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꼭 하고요.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쯤에 웨비나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네.